자꾸 내 의자에 니발 올리지 말라고 걸으라고 라고 하고 데일리 검사 해봅시다. 잘못했어요. 알려주세요. 잘했어. 잘못했어요. 뭐야? 이긴 줄 알았어요. 깃털이 나왔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잘했는데. 아, 까비. 까비. 잘 썼네. 어떤 거 이거요? 근데 다운 하시는데 이유는 아, 추출이 아니라 추출. 아 맞아 이렇게 써도 돼.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 이건 뭐야? 응? 추출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내쫓는다는 거죠. 보통 이제 그 추출이라는 말은 이제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소속된 곳에서 이제 탈퇴시키는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이제 막 그 홍콩 영화 이런 데 보면요. 옛날에 어떤 막 무슨 문파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무슨 문파? 막 무협지나 이런 거 보면요. 그 문파에서 내쫓는다고 할 때 추출이라는 표현을 써요. 콩콩하면 느바르바게 생각 안 나는데. 본 것처럼 얘기하네. 안 봤어요. 그리고 오늘 수업하기 전에 앞서서 일단 여러분께 좀 그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뭐 딴 건 아니고 제가 지금 이제 좀 잘 열심히 참고 있는데 몸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기에는 뭐 그냥 뭐 별로 평상시랑 다른 게 없어 보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일요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다 합쳐서 한 10시간 정도 잤어요, 잠을. 다 합쳐서. 그러니까 한 2~3시간 정도 잤거든요, 하루 평균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약간 해롱해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제 목도 좀 이제 약간 잠겼고, 그래서 이제 좀 이래저래 좀 안 좋은데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수업에 이제 좀 지장이 갈 수도 있어서 제가 이제 그렇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그럴까봐 제가 일단 먼저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수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데일리 결과를 데일리 테스트를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내일 쉬니까 많이 자세요. 누가 쉬어요? 저요? 안 쉬어요? 예. 벌써. 왜요? 고등부 내신이니까. 내신해야죠. 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신 오히려 평소보다 수업이 더 많은데요? 내일? 보충 잡았는데? 그래요? 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쉬는 건 니네 하시지. 내일 안 쉬는데 학원 가요. 너네도 가냐? 네. 슬프네. 우리는 쉬는데 중등부. 왜 오늘이 안 해요? 내년에는 토요일일 거야. 아마. 안 그래? 내년을 기대하세요. 좋네요. 내년에 기대. 근데 중3은 안 쉽니다. 왜요? 중3은 예비고일이잖아. 그런데 뭐 벌써부터 쉴 생각을 해. 뭐 1년 남았어. 1년. 그럼 어디에요? 쉴 수 있다는 얘기. 자, 봅시다. 부정대명사. 부정대명사의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해져 있지 않은 거를 대신하는 게 이제 부정대명사라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한 버전으로 이렇게 좀 써봤는데요. 원이라는 건 처음에 언급하는 하나, 이제 썸은 처음에 언급하는 여러 개, 어나더는 또 다른 모르는 하나, 아들스는 또 다른 모르는 여러 개, 그다음에 더가 붙으면은 나머지 한 개, 디아들스는 나머지 전부. 이렇게 여러분이 개념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H와 every 하고 나와 있는데 공통점은 둘 다 이제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겠죠. 다만 이제 H5라고 왔을 때는 뒤에 복수가 오지만 동사는 여전히 단수 취급한다는 점, 요거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every도 역시나 이제 모든이라는 이제 해석으로서 이제 단수 취급을 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뭐마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요렇게나 요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쓸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여기 복수, 여기 단수, 스위치분 주의해라 라는 거고요. 세 번째 부분 부정은
우리가 부정어 뒤에다가 전체를 뜻하는 말 요런 애들이 되겠죠. was, every, always 이런 거와 같은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 나왔을 때는 모두 그런 건 아니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다, 둘 다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분적인 부정을 표현한다. 그래서 쌤이 그때 뭐라고 말했었냐면 이 부분 부정은 어법적으로 뭔가 중요한 요소가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 해석적으로 중요하다. 이제 나중에 고등부에서는 이 부분 부정을 활용해서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를 출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해석을 올바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녀석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고치고 이유쓰기인데 이 4번을 아마 가장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보시면 She wanted a guitar, so she saved money to buy it. 자, 그녀가 기타를 원했어. 그래서 그녀가 그것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았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시라는 거는 전에도 말했지만 어떤 특정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특정한 것. 근데 여기에서는 얘가 어떤 특정한 기타를 사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냥 기타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특정한 게 아닌 그냥 기타면 상관없어. 기타 종류면 다 돼. 그 랜덤성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부정대명사 원으로 쓰는 게 더 적합하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자면 There are four men. 자, 4명의 사람이 있는데 한 놈은 친절하고 또 한 놈은 클리버, 영리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놈은 레이지하대요. 뭐야? 4명 나왔는데 한 명 어디 갔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답을 쓸 수 있는 버전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3가지 버전이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단순한 건 the other를 the others로 써주면 되겠죠. The others are 스위치 해야 되겠고, 아니면 이제 얘를 바꿔도 되겠죠. Some are 이렇게 써도 되겠고, 아니면 another가 아니라 이제 others are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고요. 근데 사실 제일 정확한 거는 the others are가 제일 정확하긴 합니다. 왜냐면 처음에 some을 말해버리면 얘가 2명을 말하는지 3명을 말하는지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맨 마지막에다가 the others are 써주는 게 정확한 정답이긴 하다. 이 정도로만 정리할게요. 자, 그다음에 6번 보자면 each of 뒤에는 복수명사가 나온다고 했죠. 하지만 단수 취급한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아니라 was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each 자체가 주어이기 때문인데 each는 단수 취급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were, was로 고쳤다. 너무 쉽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데일리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챕터 어디를 처리했지? 부정사 다 끝났나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동명사는 아예 안 했었나요, 제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동명사로 가죠. 동명사. 일단은 좀 계획을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가 동명사와 이제 분사 파트가 끝나고 나면 테스트를 보나 보군요. 아이시나. 진심이에요. 이게 나 아직 말 한 반도 안 했는데 눈치가 빨라졌어 되게. 일단 생각하고 있다고요. 생각. 하나가 있잖아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고요. 이번에는 좀 달리 할 겁니다. 지난번까지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요. 공지를 안 하고 할 거예요. 테스트를요. 그냥 불시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미리미리 예습 복습을 잘했다면 너네는 충분히 만점을 보낼 수 네, 그게 제 의도고요. 그러지 않았으니 너네는 성적을 보낼 것이다. 문제는 당연히 어렵게 낼 것이고. 아니 어렵게 내진 않았어요. 지난번에도 어렵게 낸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는 어렵게 내진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를 1, 2, 3, 4, 5 막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지 어렵게 내진 않았어요. 아무튼간 그리고 불시해 낼 거고요. 두 번째 범위는 안 알려줄 겁니다. 그럼 뭐야? 범위는 안 알려줄 거예요. 당연히 배운 데서는 낼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분사까지 끝났다. 그럼 챕터 1에서 분사까지 낼 건지 아니면 뭐 준동사만 낼 건지 아니면 어디만 부분적으로 낼 건지 그거는 뭐냐? 내 마음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앞으로 잘 해놨으면은 다 만점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아니 뭐 내 속마음 배변 그거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열심히 공부했던 애들은 다 맞을 거다. 아니 다는 못 맞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다 맞을 거다. 네. 너무 다는- 좋아하시는데요? 아니 근데 이제 할 말을 다 해드리잖아. 좀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가 됐든 뭐 다다음 주가 됐든 어쨌든간 불시에 한번 테스트를 보려고 합니다. 네. 둘이서 예원이랑 쌍준이랑 둘이서 둘이서
범위를 끝으로 아니야. 실행을 하지 않았어요. 테스트를 한번 봐야죠.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한번 봐서 이제 여러분 그때 이제 바로 피드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수 70점 안 나오면은 이제 바로 이제 뭐 깜지 쓰고 오답 노트 쓰게 하고 막 제시험도 보게 하고 뭐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점수를 다 기록해서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 부모님께 보내주고 있잖아요 문자로 거기에다가 첨부해갖고 오늘 본 지필평가 점수가 몇 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딱 시험 보는 거 괜찮으면 받아주시면 안 돼요? 너무 스케일이 큰 거 아니에요? 뭐가 커요? 혹시 짝지우면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미리미리 공부할 거 아니야. 아니 뭐 화이팅? 자 동명으로 갑시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요 시험을 낼 때 책에 있는 것만 내지는 않습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에 없었던 설명도 분명히 제가 많이 했었죠. 그죠? 그게 포함돼서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요. 화이팅. 자 아니 보겠습니다. 나 운명적인 너무 포함이에요?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아니 배운 데까지는 다 낼 수 있겠죠. 일단은 아, 네, 그러면은 배우지 않은 부분은. 질문이 있는데 저희가 배운 거는 효린이가 배운 거예요. 그건 이 책 기준. 이 책 네, 기준이에요? 이 책 기준입니다. 이 책 기준. 그러니까 너는 뭐냐 전책을 안 했잖아. 그래서 전책부터. 아니 그건 아니고 책은 심했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 책 기준으로 할 겁니다. 이 책 기준으로. 다행이다. 좀만 늦게 오기로 했어. 뭘 좀만 늦게 오지려 효린이와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책 기준. 예전에 누구야 저기 전소연이랑 윤시연이도 처음에 왔을 때 그냥 전범위로 봤잖아요 그때. 기억 안 나요?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얘네보다 못 보면 니네는 근데 못 봤잖아. 가였어요. 시연이 잘 봐가지고. 시연이가 더 배웠어요. 맞아요. 시연이가 CTH라고 해요. 시험을 잘 봐서 그렇습니다. 자 아하. 보겠습니다. 자 동영상 볼게요. 자 기본 개념부터 갑시다. 기본 개념. 자, 뭐 사실 여러분이 대부분 잘 알고 있는 거일 테니까 빠르게 쓰면서 갈게요. 일단 품사 당연히 명사죠 명사.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랑 해석을 같이 할게요. 형태, 해석. 당연히 기본형은 ing죠. 기본형.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부정형은 앞에다가 나 또는 never 붙여도 됩니다. 나 ing. 이거는 이제 부정형이 되겠죠. 뭐뭐 하지 않는다. 나 글씨 이거밖에 안 썼는데 왜 팔이 아프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벌써 팔 아프네. 자 다시 풀고. 자 그러면은 저창을 띄워놓고 하나를 띄세요. 그러면 성의가 없잖아요. 그리고 눈에 안 들어와 그러면. 잘 들어가. 직접. 제 글씨보다 차라리 쓰는. 죄송합니다. 아니 둘 다 잘 들어오는데 자 그다음에 힘드시면 ing랑 이제 비동사의 pp 수동태를 섞어서 이제 우리가 being pp라는 형태를 쓸 수도 있죠. being pp. 얘는 이제 수동형이 되겠고요. 이제 수동형은 뭐뭐 되는 것이 됩니다. 뭐뭐 되는 것. 사실 나도 그 성은이가 말한 거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요. 뭔가 제가 그래도 강사를 10년을 좀 넘게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칠판에다가 뭔가를 써야지 뭔가 여기서 끄적거리면서 수업을 한다는 게 약간 제가 내가 꼰대인가? 아무튼간 좀 이게 뭔가 학생들로 하여금 좀 되게 성의 없어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막 끄적거리면서 잘 안 써요. 근데 자, 지금은 컨디션이 안 좋고 있잖아요. 아니 그거랑 뭔 상관이야? 그건 내 사정이지. 그건 내 사정이지. 내 사정 때문에 여러분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죠. 아니 근데 딱히 피해가 가진 않아요. 아니야. 그건 이제 저의 철학과 어긋나기 때문에. 예. 자, having pp는 이제 완료형이죠. have pp. have pp랑 ing를 섞은 거니까. 자, 우리가 지난번에 부정사 할 때도 배웠었는데, 이제 완료 시제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절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 지난번에 seem to도 했었고요. 그래서 뭐뭐 했던 것이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버전이 있겠다. 됐죠? 그래서 이제 동명사의 기본적인 거, 품사, 형태, 역할, 해석 뭐 이런 거 봤고요. 이거 하나 안 썼네요. 주목도 역할 한다는 거. 뭐 안 써도 여러분이 아실 테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2번으로 넘어갈 건데 2번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지만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떤 거냐면요. 이건 책에 없습니다. 참고로. 책에 없는데
고등부에서 시험을 종종 내요. 보통 이제 이근방에서 좀 영어 시험이 어렵다고 좀 유명한 곳이 이제 대진고, 저동고, 최근 들어서는 가자고가 좀 뜨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저동고에서 이걸로 이제 시험을 냈었거든요. 이 동명사 관련된 문제예요. 근데 맞춘 애들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여기다 당장 표시하고요. 동명사와 명사는 뭐가 다를까요? 그냥 명사, 일반 명사 말하는 거. 동명사와 명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형태? 형태는 당연히 다르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단어 중에 인티그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인티그레이션. 이거 혹시 뭔 뜻인지 아세요? 너무 어려운 단어로 썼나? 미안해요. 분명히 배운 단어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인티그레이트가 통합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아, 통합시키다. 이런 뜻인데, 뭐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이제 동명사 버전으로 쓰면은 integrating이 됩니다. integrating. 명사형으로 쓰면은요. 인티그레이션. 맞아요. integration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동명사 버전이고요. 얘는 명사 버전이에요.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건 이겁니다. 얘와 얘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얘는 통합인데. 참고로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는요. 토익 시험에서도 나옵니다. 우와. 토익 시험에서도 나와요. 대학교 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일 결정적인 차이점. 쟤는 맞추면 숙제 줄여주고. 쟤는 인티그레이팅은 그냥 동명사잖아요. 동명사니까 통합시키는 거. 패스. 왜요? 이미 틀렸어요. 이미 들어봐도 틀렸어. 왜? 그렇게 길지 않아요. 간결합니다. 차이점이 간결해요. 뜻이 달라요. 통합시키는 통합 다르잖아요. 자, 그냥 제가 말할게요. 안돼. 한 명으로 생각해요 빨리. 그냥 제가 말할게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동명사는 준동사의 일종이죠. 그렇죠? 내가 준동사의 특징 4가지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준동사의 특징 4가지 있었잖아. 그 동사의 특성 4가지 있었잖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앞에 주어. 앞에 주어고 뒤에 목적어나 보어 올 수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잘 기억해봐. 얘는 동사의 특성을 가진 명사죠. 그러니까 얘는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겠네. 근데 명사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겠죠.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됐어? 이거야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동명사와 명사를 비교할 때. 그럼 이제 시험을 어떻게 냈었냐면은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저동고 2단에서 내가 왜 인티그레이트라는 단어를 썼냐면 저동고에서 이 단어를 시험으로 냈었어서 내가 기억이 나서 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문에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원문에서는 integrating them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렇게 나왔었거든. 원문에서는요. 나머지는 내 기억이 안 나왔고.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냈냐면 이렇게 썼어요. 이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밑줄 쳐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시험에. 이게 고2 시험에서 나온 거예요. 법상 맞을까 틀릴까? 얘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게 고2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게 고2 수준의 어법이야. 이런 내용 책에 있나? 없어요. 없어요. 자, 결론부터 말할게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잘 봐. 얘는 동명사잖아. 그치? 그럼 얘를 동사라고 생각해봐. 그럼 뒤에 목적어 나올 수 있죠. 그쵸? 근데 얘는 동명사가 아니라 그냥 명사잖아. 그냥 명사. 그치? 그러면 이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기 위해 쓰는 전치사가 뭐냐? 바로 오브예요. 오브. 왜냐면 오브가 동격을 나타내니까.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랑 뭐야? 똑같습니다. 그것들을 통합시키는 것 이거나 그것들의 통합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결론.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동명사 플러스 명사는 명사 오브 명사랑 명사 여기서 n으로 쓸게요. 명사 오브 명사랑 여기 앞에는 명사로 써야겠다. 미안하다. 헷갈려. 이렇게 쓸게 그냥. 이거랑 똑같다는 거야. 됐어? 결론을 내리자. 근데 애석하게도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책에 안 나와 있어. 토익에서는 이게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이제 파트 5 부분이 있는데 이제 토익 파트 5가 이제 빈칸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빈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빨리 찾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권장 시간이 12초예요. 한 문제 푸는데. 권장 시간이.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뭐 나중 얘기니까 그냥 흘려드리셔도 됩니다. 이제 근데 권장 시간은 12초인데 실제로 풀 때는요 7초 내로 풀지 않으면 시간이 모자릅니다. 실제로. 왜냐면은 토익 시험 보는 시간이 내가 본지 10년이 넘어갔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토익이 200문제거든요. 200문제인데 시험 시간이 몇 분이었더라? 1시간 반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7초 내로 풀어야 돼요. 7초 내로. 그러면은 이제 빈칸이 딱 나왔는데 여기가 일단은 우리가 이제 구문문서를 그냥 눈으로 그러니까 3초 컷을 해야 되는 거야. 구문문서를. 구문문서 3초 컷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여기가 주어 자리야. 근데 이제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1번 integrated, 2번 integrating, 3번 integration, 4번 integrated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인티그레이트랑 인티그레이티드 두 개는 걸르고 갈 수 있잖아. 주어 자리니까. 그렇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이때 뭘 보는 거야? 뒤에 명사가 있어. 그러면 인티그레이팅. 명사 없어? 인티그레이션.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실제로 토익을 그렇게 풉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거라. 근데 이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야, 얘들아. 미리 말하면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거를 문법 시간에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당황하게 되는 거야.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당황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동명사 한 김에 지금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가볍게 이렇게 봤고요. 책의 284쪽을 보면은 자주 쓰이는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표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287쪽에 있는 동명사의 관용 표현과 좀 연관성이 있는 녀석이거든요. 근데 일단 책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할게요. 자, by ing랑 on ing 있는데 한 개가 빠져 있습니다. 그거는 책에다가 여러분이 추가로 좀 써주시면 좋겠네요. in ing가 빠져 있어요. in ing. 자, in ing는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또 조용해졌어요. 이 침묵의 시간. 자, 뭐뭐 하는 데 있어. 이렇게 해서 합니다. 뭐뭐 하는 데 있어. 또는 단순하게 뭐뭐 할 때라고 해석될 때도 있습니다. 뭐뭐 할 때. 이렇게 해석될 때도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85쪽을 보시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태와 시제 나와 있는데요. 태와 시제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따로 필기 안 할게요. 태와 시제는요. 자, 아까 전에 제가 말했다시피 being pp의 형태, 수동형으로 뭐뭐 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은 배워서 알겠지만 수동형 뒤에는 목적어가 안 나오잖아요. 얘도 똑같습니다. being pp 뒤에는 목적어가 안 나와요. 그리고 having pp 같은 경우는 완료, 즉 뭐뭐 했던 것이라고 주절의 시제보다 더 먼저임을 나타낼 때 쓰는 거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를 구분할 때, 자, 수동이냐 능동이냐를 구분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는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 또 앞에 있는 주어가 뭐뭐 하는 것이냐 뭐뭐 되는 것이냐, 이걸로 판단하면 되겠고요. 완료형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얘는 순전히 해석으로밖에 구별이 안 됩니다. 뭐뭐 하는 것을 한 건지 뭐뭐 했던 것을 하는 건지. 됐나요? 해석으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갈 건데 2번은 뭘 쓸 거냐면 285쪽에 있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를 볼 거예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우리 지난번에 투부정사 할 때 의미상의 주어 종류가 세 가지 있었죠. 뭐였죠? 오케이, 그렇게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몇 종류가 있을까요? 두 개 있어요, 두 개. 오, 맞췄다. 뭐랑 뭘까? 소유격이랑 목적격. 됐어요?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어떻게 하는 거지? 배웠어. 뭘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이것도 내가 한 두세 번은 설명했어. 제 AI가 궁금해요. 자, 소유격과 이제 목적격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에 관련된 시험 자체는 잘 안 나와요. 시험 자체는. 부정사 같은 경우는 그걸 종종 이제 중등부 기준으로는 영작 시험으로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동명사는 이상하게 의미상 주어 갖다 시험을 잘 안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의미상 주어니까 어디다 써야겠어요? 동명사 앞에 이제 위치를 해야겠죠, 당연히. 의미상 주어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은은이가 붙여 해석하겠죠. 투부정사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앞에 소유격이 올 때 뭐 예를 들어서 my opening the window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나의 창문 열기 막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내가 창문을 여는 것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석을 정말 올바르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my라는 놈을 나의라고 해석하지 않고 얘가 의미상의 주어라는 걸 알아서 얘가 창문을 여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해석이 중요한 녀석이에요. 사실 의미상 주어는요. 물론 소유격을 쓰는 것과 목적격을 쓰는 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요. 미리 말하면 별 의미 없어요. 별 의미 없어요. 설명은 다 해줄 수 있지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일은요? 주로 인칭대명사 있죠. 인칭대명사. 그러니까 인칭대명사를 쓸 때 인칭대명사를 이제 의미상 주어로 쓸 때는 보통 소유격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일반 명사, 일반적인 명사를 이제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로 쓸 때는 보통은 목적격으로 많이 써요. 보통은요. 그러면 이제 인칭대명사를 목적격으로 쓰면 틀리냐? 아니죠. 틀린 거 아니에요. 주로 그렇다는 거예요. 주로 그렇게 많이 쓴다고. 소유격 이제 인칭대명사는 소유격의 형태가 그냥 퍼펙트하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my, your, her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일반 명사 같은 경우는 소유격 쓸 때 이렇게 붙여야 되잖아. 그렇지? 이게 귀찮잖아. 그러니까 뭐하러 이렇게 붙이냐? 그냥 쓰자. 이렇게 되는 거야. 굳이 말을 하자면. 그런데 사실 원칙적으로는요. 이게 또 의미상의 주어의 원칙, 원조는 소유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소유격인데 목적격이 추가로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쓸 때 소유격은 쓸 수 있지만 목적격은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야?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85쪽은 넘어가고요. 287쪽을 보겠습니다. 동명사의 관용 표현은 제가 필기할 거는 없어요. 여기에 있는 5가지 표현 나와 있는데요. 이 5가지에서 걸을 게 없습니다. 걸을 게 없어요. 왜냐면 다 시험에 잘 나오고 다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특히 우리 조동사 할 때 배웠던 표현이 하나 나와 있네요. cannot help ing. 그렇죠?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거였는데 자 그럼 우리가 또 복습을 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cannot help ing 나왔으니까 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자 하나씩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필기 안 해도 돼.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cannot help ing야. 자 이걸 어떻게 쓸 수도 있었는가? cannot help but 잠깐만요. 오. 자 cannot 뭐 이제 와서 아야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데 자 cannot but 동사원이요. cannot 아니야. have no choice but 소유장사. 오케이 이제 잘 기억하네. 이거 기억하는 거 있어요. 다 틀렸어요. 이거 선생님이 아니 그런 걸 기억하지 말라고 이걸 기억하라고 이거를. 아니 썼는데 다 틀려가지고 동사원, 동부정사 완전 기억해요. 아니 이거 순서를 기억하지 말고요. 아니 내가 거꾸로 쓰면 어떡하려고. 순서를 기억하지 말고 자 but 나오면 동사 원형인데 cannot 말고 딴 거 나오면 투부정사 쓴다고 이렇게 외우든가 help만 나왔을 때는 ing 쓰고 뭐 그렇게 외우든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참고적인 거를 좀 알려줄 건데요. 보통 look forward to 그 다음에 be used to, spend time, have difficulty, ing 요 4개까지는요 중등부에서 잘 나오는 놈들이에요. 중등부에서 특히 look forward to를 되게 사랑합니다. 중등부에서는 왜냐면 to잖아 전치사가. 그러니까 to ing 쓸래, to 동사원형 쓸래 이런 걸로 이제 낚시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나와 있는 be used to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be used to 동사원형 되고 be used ing가 있잖아. be used to 동사원형은 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죠. be used ing는 뭐 하는데 익숙하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적으로 구별을 하는 문제로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거는 중고등부에서 둘 다 잘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등부 어법은요 문법과 해석의 결합으로 시험을 낸다라고 했었습니다. 문법과 해석의 결합으로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be used to 시리즈 같은 것 자체가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해석과 어법이 결합된 거니까. 세 번째 나와 있는 spend 시간 ing 같은 경우는요 어법으로 이제 고등부 기준으로는 어법으로는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해석으로는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독해할 때는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해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참고로 그 spend 시간 ing랑 have difficulty ing 보면은 이 ing가 동명사인데 이 구문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좀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spend가 동사고 time이 목적어잖아. 근데 동명사는 주목보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 그럼 이 ing는 뭐 어떤 역할이냐는 거야.
뭔지 모르잖아. 앞에 이미 목적어가 있으니까. 참고로 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ing, 스펜드 시간 ing랑 have difficulty ing 앞에는 전부 다 in이 생략되어 있어요. 전부 다 전치사 in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in ing야. 아까 전에 우리 배웠지. in ing.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석하라 했죠. 그래서 해석에 뭐라 나와 있어?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쓰고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나와 있죠. 됐나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구문 분석할 때는 수식어 처리예요. 수식어. ing 이하들요. 그 다음에 cannot help ing는 뭐 전에 조동사 할 때도 말했지만 고등부에서 훨씬 더 좋아하는 그런 어법 유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한 김에 제가 되게 좀 하나 깜빡하고 얘기를 안 했네요. 죄송해요. 여기 3번에 썼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났어. 컨디션이 안 좋긴 한 것만. 미안. 3번에 안 썼으니까 이것만 좀 보충을 할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로는 동명사만 가능하다라는 멘트를 빼먹었어요. 동명사만 가능하다. 즉 다시 말해서 to 동사원형은 불가능하다라는 요 얘기를 제가 안 써갖고요. 요거만 좀 추가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 spend 시간 ing, have difficulty ing 요 ing 자리에 그래서 to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전치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사와 동명사 요 시리즈 나왔네요. 이것만 보면은요, 저는 어떤 기분이 드냐면 그냥 마음이 깜깜해요. 그냥 이거 볼 때마다. 일단 설명을 할게요. 289쪽에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카테고리가 총 4개거든요. 289쪽이 하나, 둘, 3개 나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투부정사, 동명사 2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총 카테고리가 4개입니다. 자,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리해보자면 이거는 제가 필기 안 할게요. 어차피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건 필기 안 할게요. 잘 그냥 보기만 하세요. 우리가 이제 삼형식 문장을 쓸 때요, 이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나 또는 ing를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투부정사와 ing를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이 동사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동사가 나오느냐에 따라 투부정사만 되고 어떤 동사가 나오느냐에 따라 동명사만 되거나 아니면은 둘 다 가능하거나 아니면 둘 다 되는데 해석이 다르거나 이렇게 우리가 4가지의 경우가 있는 겁니다. 책에도 그게 다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사, 즉 뒤에 ing를 써야 되는 동사들이 이렇게나 많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enjoy, might, fancy, suggest, deny, admit, avoid 어쩌고저쩌고 많이 나와 있죠. 그렇죠? 혹시 여기에서 모르는 단어 있는 사람? 없으면 물어본다. 다 아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나와 있는 resist는 뭐예요? 저항하다. 오케이. 그 첫 번째부터 갈게요. 그냥 순서대로 가볼게. enjoy는 쉬우니까 건너뛰고, mind는 꺼려하다. finish, suggest는 제안하다 또는 암시하다 또는 시사하다. 오케이. deny 부인하다, 부정하다. 남편하다 아니에요. 부인하다예요. 자, 그다음에 admit은 admit 인정하다. 그렇지. 그 다음에 avoid 건너뛰고, consider 건너뛰고, forgive는 용서하다. 그 다음에 give up은요? 포기하다. amazing, quit 그만두다. 오케이. 대답이 좀 느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misresist, risk는 그건 명사고요. 동사잖아, 동사. 뭐라고요? 위험을 겪다? 겪다는 아니에요. 퍼뜨리다 아닙니다. 위험에 처하다. 예, 그쪽이 좀 더 가까워요. 자, 그 다음에 keep, postpone. 연기하다. 이거 연기하다, 이 연기하다 아니에요. 딜레이 시킨다는 거야. 딜레이, 알겠죠? 지연시키다. 자, 그 다음에 stand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아래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를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마찬가지로 to만 되는 거니까 ing를 쓰면 안 되는 애들이겠죠. 그래서 plan, decide, want, expect는 또는 예상하다. 그렇지. 그 다음에 help, need, manage. manage는 관리하던데요. manage to가 되면 해석이 달라져요. manage to 동사원형. 이건 몰랐지? manage는 관리하다 맞아요. 근데 manage to 동사원형은 달라요. 그거는 좀 써두세요. manage to 동사원형이라고 나오면요. 뭐뭐 해내다라고 해석이 돼요. 뭐뭐 해내다.
그러니까 가까스로 뭐뭐 해내다. 보통 이렇게 해석이 많이 됩니다. 뭐뭐 해내다. 그냥 뭐뭐 해내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choose, fail. fail은 이제 알다시피 실패하다잖아요. 근데 fail to 동사원형 나오면 물론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하다라고 해석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보통 fail to 동사원형은 뭐뭐 하지 못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요. 뭐뭐 하지 못하다. 근데 이 뜻은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뭐 하는데 실패하다 해도 뭐 문제될 건 없어요. 뭐뭐 하지 못하다가 좀 더 자연스럽다. 그 다음에 이제 promise가 보통 우리가 약속하다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promise의 약속하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은 이제 만약에 약속을 잡자고 내일 만날 약속을 잡는다고 할 때 보통 promise를 잘 쓰지 않아요. make an appointment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은. 그러니까 이 promise는요. 이 promise의 ing점을 잠깐 보면 우리가 promising이라 쓰겠죠. promising. 그럼 이 promising이 이제 분사로 쓰여서 형용사로 쓰일 때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promising? promising이 이제 이거 명사를 꾸며줘. 예를 들어 promising boy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 어떠한 소년이잖아. 약속하는 남자. 약속하는 남자. 아 이게 전도유망한이라는 뜻이에요. 전도유망한. 됐어요? 전도유망하다는 게 뭐예요? 미래가 창창하다고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 거야. 보장되어 있는 거야. 됐어? 그럼 결혼할 때 쓰는 건가? 아닌가? 결혼이요? 잠깐만요. 아니 유망주 하잖아 우리가 유망주. 아. 그 유망한 그게 promising이라고. promising. 그러니까 promise라는 게 뭔가 기약되어 있는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약속의 느낌보다는요. 뭔가 기약되어 있어. 그리고 뭔가 좀 유망하고 뭔가 미래가 좀 이렇게 보장되어 있고 이런 느낌에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가 보장돼 자. 있어. 공감하지 못하겠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한테 프로미스를 쓸 일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농담이고, 자, refuse는요? 거절하다죠. refuse랑 비슷한 게 reject라는 단어도 있어요. reject. 그것도 거절하다인데 이건 건너뛸게요. 자, 그다음에 투부정사, 동명사 둘 다 되는 게 이제 좋아, 싫어, 시작, 계속 이런 시리즈가 있었죠. 사랑에 빠지는 그 사랑에 빠지는 단계라고 begin, begin, start, start, like, love, continue, hate. 사랑에 사랑의 빠지는 과정. 아, 그래요? 네. 너네는 그렇게 외웠어요? 네. 쌤 이름 뭐더라? 고려대 다니는 고려대 연백쌤이잖아요. 아, 저기 근혁쌤? 아니요. 고려대 다니는 고려대 연백쌤. 다녔던 학생. 학생. 예전에 진용쌤. 맞아요. 아, 뚝배기. 맞아. 선생님의 예전에. 거기 조지 선생님이 막 해주잖아요. 아무튼 뭐 지금은 군인이시지만 아무튼 맞아. 아무튼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여기서 시작하다 begin start 나와 있고 좋아하다가 근데 like love가 안 나와 있네요. 근데 그 다음에 싫어하다 hate 있고요. dislike는 해당 안 됩니다. dislike는 참고로 ing만 써요. 알겠죠? 그 다음에 continue도 계속하다인데 우리 계속하다 keep이 있잖아요. keep도 위에 나왔지만 ing만 씁니다. prefer 선호하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외웠거든요. 사실 저는 막 무슨 뭐 사랑의 과정 뭐 저는 그런 뭐 로맨틱한 건 잘 모르고요. 예전에 이걸 알려줬을 때 이제 이 시리즈가 이거잖아. 좋아, 싫어, 시작, 계속이거든요. 이거잖아 시리즈가. 결국 요 네 개잖아. 요 네 개.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거를 난 그냥 이렇게 외웠다고 하니까 이제 한 친구가 좋든 싫든 시작했으면 계속해. 우와. 그 친구가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내가 만들어낸 방법이 아닙니다. 그 예전 제자가 만들어낸 거예요. 되게 문법적이야. 그래갖고 좋든 싫든 시작했으면 계속 해야지 이러는 거야. 오, 야, 너 천재다. 내가 다음부터 써먹을게 이러면서 뺏었습니다. 저작권 뺏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간 얘네는 뭐야? ing와 초가 둘 다 가능한 애들이다. 그래서 어법적으로 그렇게 매력이 있는 놈들은 아니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게 뭐냐면 언제 얘만 쓸래, 언제 얘만 쓸래, 언제 둘 다 되냐 이거 배운 거죠. 지금까지 한 게. 사실 여기까지의 내용은요. 문법에 관련돼서라면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어법에 관련된 문제로서는 메리트가 없어요. 왜? 그냥 쌩암기잖아요.
어떤 뭐 어법적 원리가 들어간 게 아니잖아. 그냥 이런 동사 뒤에 to 쓰고 이런 동사 뒤에 I 그냥 암기잖아, 암기. 그렇죠? 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단순 암기는 시험에서 내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또 이러지 말고 이거 어법 시험으로 안 나오는데 안 외워도 돼. 이건 아니에요. 또 이거 아니야.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이거 못 외워서 틀린 학생이 있다고요. 어디에서? 영작에서. 영작에서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영작을 우리가 뒤에 to 써야 될지 ing 써야 될지 알아야 뭐 영작을 할 거 아니냐. 그렇잖아. 그런 힌트는 안 줍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외워두시기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90쪽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290쪽에 있는 거는 뭐 forget, remember, stop, regret, try 이 5단어가 to 쓸 때와 ing 쓸 때가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애들이죠. 좀 잘못 묶어놨는데 그냥 책에 있는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forget과 remember를 한 덩어리로 묶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를 별도로 그냥 보겠습니다. forget, remember를 한 덩어리로 묶으면 to 쓰면은 뭐뭐 할 것을, ing 쓰면 뭐뭐 했던 것을 이렇게 나와 있죠. 보통은 to 쓰면은 뭐 미래에 할 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린다. 뭐 ing를 쓰면 과거에 했던 거를 뭐 기억하고 잊어버린다. 뭐 보통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현재니 미래니 이런 말을 쓰면은 저는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그래갖고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to 부정사가 나오면은 아직 하지 않은 일을 이제 할 것을. 그러니까 아직 하지 않은 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ing는 과거라고 하지 않고요. 이미 완료한 일을 했던 것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니 과거니 이렇게 하지 말고요. 투부정사가 나오면 아직 하지 않은 것, ing는 이미 한 거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좀 더 여러분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우산 챙겨가는 거 잊지 말아라. Don't forget to take an umbrella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왜 우산을 아직 안 챙겼습니다. 됐어? 그러니까 아직 안 한 일이냐 이미 한 일이냐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좀 더 여러분이 쉽게 구별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나머지는 사실 그냥 암기입니다. 암기 사항이라서. 근데 암기 사항이지만 얘는 고등부에서도 시험에 나와요. 왜냐면 to 쓸 때와 ing 쓸 때가 해석이 달라지잖아. 그렇지? 그럼 해석과 어법이 결합이 되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이제 투부정사의 수동이 올 때 동명사로 바꿔 쓴다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책에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원래 need라는 게 투부정사를 쓰는데 need to be pp를 쓰면 뭐뭐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need ing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want to도 마찬가지야. want. 그래서 원래는 want to를 쓰잖아. 뭐뭐 할 것을 원하다. 그럼 want to be pp를 쓰면 뭐뭐 될 것을 원하다라고 해석하겠죠. 근데 이거를 want ing라고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명사 파트 마무리를 했는데요.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271까지 했구나. 그러면 272에서요. 동명사 270 잠깐만요. 오늘 화요일이에요. 272에서요. 200 뭐냐 내가 291까지입니다. 그러면은